자, 이번 시간 동별, 대표, 임기 등이다 이제 보시면 제가 그와 같은 이제 바로 했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들로 해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이제 임기 등에 관한 부분과 연관해서 저희가 지문을 정리하면 자, 동별 대표자 임기 등에 대한 등에서 그냥 동별 대표자 등 한번 간단히 해보죠. 자, 임기는 지금 임기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보니까 임기는 지금 보면 지문에 2년으로 한다. 그리고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대표 임기는 전임자 남은 기간으로 하고요. 2번 동별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임기는 저희가 2년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리고 한 번만 뭐 할 수 있다?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만 중임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 2년의 임기가 끝나고 2년의 임기 끝났어요. 그래서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의 임기가 끝나고 또 2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2년 했고 끝나는 겁니다. 2년 했고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을 하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임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자, 쭉 이렇게 계속 2년 임기 있겠지만 자, 2년 임기가 끝났어요. 힘들어요. 쉬어요. 그리고 했다면 뭐 중간에 한 번을 쉬든 두 번을 쉬든 몇 번을 쉬든 간에 최대 여기까지 했다고 하면 이후부터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어가던 중간에 쉬든 최대 몇 년밖에 못 한다는 거. 길어봐야 몇 년? 4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2년 임기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음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자주 임기가 6개월 미만입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로 선출되는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제가 그 보궐선거로 선출될 때 임기가 6개월 미만입니다. 그러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그때는 저희가 임기 횟수에는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그러면 저희가 중임한 사람은 안 되나요? 네. 중임한 사람이 이제 동별대표자로서 연소가든 중간에 뭐 쉬든 간에 최대 4년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임한 사람 안 된가요? 네. 그런데 예외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중임한 사람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면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 경우만이요. 모든 경우로 허용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요건에서 동그라미 3번 500세대 미만인 공동택으로서 이외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는 동별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 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 얼마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대표자로 선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대수 규정과 횟수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면 선출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등 동별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대표자를 중임한 사람 후보 자격을 저희가 상실합니다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등에 관한 규정까지 하나 정리하고 저희가 해임과 저희가 500 이상의 그리고 500세 미만에 그래서 500 이상과 미만의 저희가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여기는 다음으로 넘겨 하시게 그래서 일단 여기 선출에 관한 요 임기에 관한 규정 부분까지 하고 저희가 해임에 관한 규정, 선출된 동별대표자와 선출된 저희가 임원에 관한 해임에 관한 규정과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500 미만의 임원 선출 규정은 다음 심화로 좀 넘기고 그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시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은 제가 다음으로 넘기고 저희가 한 장을 넘기면 지금 6번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 관리. 그럼 저희가 여기서 지금은 그 무슨 말이냐? 저희가 동별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동별 대표자와 500 이상의 공동주택에 있어서 저희가 500 이상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와 동별대표자와 임원을 이 두 가지 동별대표자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또 선출된 동별대표자 임원을 저희가 해임하기 위해서는 뭘 꾸리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저희가 꾸려서 선출된 동별대표자를 선출도 하지만 해임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한 질문의 내용을 확인 정리하시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 여기 동별대표자나 입대표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까? 네. 주의할 것. 대부분 선출로만 생각하시면 선출하기 위해서도 위원회를 꾸리지만 그리고 해임하기 위해서도 꾸린다는 거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출이나 해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번. 자, 그러면 이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구성원을 누구로 할 거냐 그래서 2번. 그런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면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기억.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니은, 기억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석, 디귿,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디귿, 그 다음 리을,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 그와 같은 결격사에 따른 자를 배제하고서 위원회를 꾸리는데 그러면 위원수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을 할 거냐 그래서 이 위원수는 뭐에 따라 달라야 돼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몇 세대에 따라서 위원수 구성에 대해 위원회 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질문 기억. 5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은 5명 이상 9명 이하를 500세대 미만의 공동택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서 위원회를 꾸리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위원회 위원장 호선이라는 건 여기 있는 보면 지금 나와 있는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이상 미만이면 3명 이상 9명 이하에서 그 위원들이 위원장을 뽑는 걸 저희가 위원장을 뽑는 걸 호선이라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정리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 5번 500 이상 공동택은 선거관리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이쳐갈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 찬성 의사를 결정하고 이 경우 공동택 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위원회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7번, 8번 쪽에서 선거관리 관리 규정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범죄 조회 경력 하나만 마무리해 볼까요? 7번 동별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 조회 경력이다. 그래서 1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의 확인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요청합니다. 이 경우 후보자의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경찰 관서의 장은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회신하여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하나 질문 정리하고 그다음 입대표회의 의결 방법 및 의결 사항에서 여기 지금 이제 볼 그러면 여기 이 구성인 이자들이 가장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일정 이 법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서 뭐 합니까? 의결 사항을 두고 있는 게 지금 질문에 가보면 1번 일단 03번의 양가로 2번에 01번부터 17번 총해서 의결 사항은 1번부터 쭉 해서 몇 번인가 17번에 해당되는 17가지 해당되는 사항을 그 선출자들이 모여서 의결을 해줘야만 그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1번부터 17번은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냐? 지금은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 없죠. 이거는 확인하자. 그럼 이게 이 1에서 17에 해당되는 이 사항, 이게 의결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구성원이 얼마가 손을 들어줘야 이 일정 사항에 대한 의결로 효력을 가질 거냐. 그래서 03번의 양가로 1번 입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은 이거는 뭐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성원은 입대표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줘야 방금 봤던 요 17가지에 관한 부분이 의결로 효력을 가져서 의결이 되고 그를 집행관리기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은 총 17가지인데 지금 17가지, 요거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최소 의결 정족수가 얼마냐. 그래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을 해주게 되면
관리기구가 그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하나 정리하고요. 양가로서 한번 입조집행에 의해서 의결할 때입니다. 그래서 의결하다가 무조건 필요한가 의결을 하고 구성 찬성을 의결을 하는데 지문 양가로서 한번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해서 양가로서 한번 하나 정리해 두시고 회의 소집은 간단하게 그럼 입조집행인데 보시면 의결하려면 뭐이세요? 라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를 소집하는데 지문은 양가로 1번에 입조집행 회의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입니다. 회장이 그 명의로 회의를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회장은 해당 일부터 14일에 회의를 소집한다.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이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회의 소집 요구입니다. 여기 회의 소집이에요. 회의 소집 요구는 회장이 그 명의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데 지금 75페이지 상단의 동그라미 1번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라면 두 번째 2번 입주자 등이 얼마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구성원의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 등이 얼마 10분의 1 이상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들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다면 그때는 회의를 회장이 소집하는데 며칠 이내에 소집하라고 그랬던가요?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이 소집 안 하면 규약으로 정한 이사가 회의 소집하고 직무를 대행합니다. 네. 자, 2번. 그럼 일단은 뭐 회장이 그 명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다 아니면 이와 같은 요구권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회의를 소집하던 간에 회의가 끝났으면 결과물로 뭐가 남습니까? 저희가 회의록이 남아요. 그러면 회의록은 세 가지를 잠깐 확인하면 양가로 2번에 작성과 보관과 열람에 관한 부분에서 회의록은 입조집행은 그 회의록 했잖아요. 회의록을 작성해요. 작성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입조집행회의가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관리조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조체 입조자 등이 회의록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서 이에 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회의록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회의록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열람 청구나 또는 저희가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열람이나 복사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뭐예요? 그 이에 응한다는 것은 뭐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거는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공개 여부, 열람유나 복사 유무가 결정되는 거지 보관하는 주체가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열람 또는 자기 비용 복사 요구로 밑에는 관리 규약으로 정한 바에 이응한다는 것은 규약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 결정되는 거지 주체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란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구성원의 교육. 여기서 입조집행의 구성원이죠. 구성원은 누굴 말한다고 그랬어요? 구성원은 이제 보시면 저희가 동별 대표자 그래서 동별 대표자가 교육받습니까? 네. 교육을 실시권자는 일단 1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여기 입조집행의 구성원 교육의 실시권자 그래서 구성원의 교육을 포함해서 여기다가 어떤 교육을 주든 간에 가장 지문에 여기 보시면 교육이란 지문을 줬을 때 앞에다가 입조집행의 구성원의 교육이든 주택관리업자 교육이든 관리사무소 교육이든 간에 교육 실시권자는 누가 된가요? 했을 때 일단 여기 입조집행의 구성원의 교육은 실시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시장군수구청 입조집행 구성원의 입조집행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교육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입조집행 구성원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합니다. 네. 포함사항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공동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부터 해서 시옷, 그 밖 입조집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서 기억에서 시옷에 해당되는 사항을 포함해서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네, 시기 등입니다. 지문에 가보면 자 그러면
여기는 양걸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 자, 구성원에 대하여 입제비의 운영과 관련 필요한 교육 및 윤리를 실시하려면 저희가 다음 사항을 해서 기억, 니은, 디귿에 따른 교육을 며칠 전에 알려준 계획을 교육 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알립니다. 그래서 구성원에 관한 교육 중에서 이거를 몇 일 전까지 이거를 저희가 10일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0일 전까지 해서 10일 전까지 공고나 대상자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자, 구성원은 그러면 윤리교육을 이수하는데 매년 몇 시간인가요? 그래서 여기 요 교육은 저희가 매년 4시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4시간의 운영 및 운영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럼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까? 그래서 3번 운영 및 윤리교육 집합교육의 방법. 자, 모이세요 교육합니다. 그런데 모이세요 교육이 쉽지 않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다만 교육 참여 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 교육으로 되니까 집합교육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은 지금 여기 교육은 저희가 집합교육으로도 교육을 실시하지만 집합교육에 이제 그와 같은 어떤 확인이 가능한 이거를 무슨 교육 이거를 온라인 교육으로도 실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정군구청장은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내주고요. 다만 수료 사실을 수료자가 소속 입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요를 가름할 수도 있다. 비용 부담. 그러면 비용 부담. 그러면 결국은 구성원이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뭔가 돈은 들어간 다음에 그럼 일단 저희가 이 구성원 교육에 필요한 그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까요? 비용 부담은 지금 가면 동그라미 5번에 운영 윤리 교육의 이제 수강 비용에서 그 비용 부담은 어디서 비용 부담할까? 그래서 봤더니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경비에서 수강 비용을 부담하고요. 다만 시정군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에 구성원의 윤리운영교육 참여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며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원에 관한 교육에 대한 규정이 이번에 새로 좀 강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교육도 한번 꼭 체크해야 될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입대표에 관한 교육에 입대표에 관련된 제가 앞으로 정리해야 될 주요 내용들은 일단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3절에 관련 입대회의 하나 마무리하고 4절에는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정리할 건 공동택 관리 규약과 저희가 층간소음 방지 두 가지인데 먼저 정리 한번 들어갈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이죠. 자, 관리 규약은 이거는 제가 자치 규약입니다. 자치 규약이에요. 그래서 자치 규약인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 지문에 용어에 관한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 02번의 절차 등의 절차의 1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또는 사용관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합니다.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이 없는 공동주택이 없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관리규약을 만드는 기본인 준거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의 저희가 준칙입니다. 그러면 관리규약의 준칙 그래서 저희가 관리규약을 만드는 준거 그래서 관리규약의 저희가 준칙 그래서 관리규약의 준칙이 되는 저희가 관리규약을 만드는 준거가 되는 준칙을 누가 정할까? 그래서 이 관리규약을 만들게 됐을 때 준칙이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이거를 누가 정할까? 이거를 저희가
시도지사가 정해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1번의 그 내용을 설명하겠고요.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을 정한 이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공동체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까? 네, 3번.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4번입니다. 자, 신고에 관한 규정에 가보면 동그라미 1번에 입주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정이란 건 분양 후 최초로 만들어지는 관리규약을 사업주체가 제안합니다. 그래서 입주대표회의 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도 뭐예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항이냐? 기억. 지금 보고 있는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이 됐거나 입주대표회의를 구성했거나 그 구성이 변경되는 선거가 발생했다면 디귿 그 밖의 필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따른 경우에 시장군수 신고합니다. 네. 여기서는 일단은 2번에 일수 하나 좀 정리하죠. 그러면 일단 1번은 저희가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에 따라 신고하려는 입주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 개정되거나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된 날로부터 신고서 제출에 관한 기한은 그 해당 재개정되거나 구성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일수 30일 이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하나 체크 받으시면서 3번은 그냥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절차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절차라 하게 되면 두 가지. 일단은 공동택의 분양의 최초입니다. 최초로 관리규약이 저희가 만들어진 제정에 관한 절차하고 제정이 된 관리규약이 저희가 주택단지 내 여건이나 아니면 단지 내가 아니라 외적인 즉 법령이 개정된다든가 해서 내외적인 사유에 따라서 관리규약이 바뀌는 걸 이걸 저희가 개정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차는 크게 지금 두 가지를 정리하시는데 관리규약이 제정이 되는 절차와 관리규약이 개정이 되는 절차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지금 보면 1번은 저희가 최초로 제정이 되는 절차에 따라서 정리할 건데요. 1번 보죠. 자, 분양 후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기억,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를 기재한 개정안을 이의 방법에 따라 공고통지를 거쳐서 관리방법 결정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개정 절차는 무슨 절차와 같다는 건가요? 절차는 저희가 관리방법에 저희가 결정 절차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방법의 결정 절차와 같은 방법.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가요? 관리규약을 바꾸는 절차는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절차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기억이 여러분이 나실 수 있을까? 밑에 여백에다가 그럼 저희가 관리 방법이 결정되는 절차는 두 가지 중에 하나 방법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한 번만 잠깐 여러분이 기억을 대사를 넣으면서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대표회의에서 의결로서 제안하게 되면 결정은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입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자 등에 저희가 과반수가 저희가 찬성을 하는 방법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저기는 저희가 전체 입주자 등입니다.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저희가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합니다. 그러면 결정은 어떻습니까? 결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절차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1의 의결로서 제한하면 이 과반수 한성으로,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에 제한하면 이 과반수 한성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관리규약 개정은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관리규약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절차는 크게 두 가지요. 제정이 되는 절차와 그리고 개정이 되는 절차, 두 가지를 저희가 정리하시는데, 자, 그럼 일단 제정되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재개정된 관리규약을 누가 보관합니까? 관리주체가. 그러면 이 재개정된 관리규약에 대해서 동그라미 4번에 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는 입주자 등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관리규약에 대해서 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관리규약에 대해서 입주자 등이 보여주세요. 열람 또는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가 있다면, 그러면 열람이나 자기 비용의 복사 요구가 있다면 이때는 뭔가요? 이때는 저희가 OK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OK다. 그래서 보여주고 복사해주면 됩니다. 해서 마무리하시고요. 양가로 4번은 지금 보면 양가로 4번은 뭘 설명하고 있나요? 자, 준칙은 누가 정한가요? 시도지사가 저희가 정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정한 준칙, 이 준칙에 저희가 포함사항은 몇 가지를 포함할까요? 그래서 공동택관리법령에는 포함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포함사항을 제가 정해놨냐면 동그라미 1번에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에서부터 지문의 마지막에 되는 28번 그 밖에 관련한 부분까지 쭉 정리해놨죠. 포함사항은 그와 같은 포함사항 있다만 지금 확인하실게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관리규약도 이제 보시면 이 포함사항, 방금 제가 봤던 이 포함사항을 제한 나머지 준칙의 제정부터 방금 갔던 이 열람이나 복사에 관한 규정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문은 일단은 관리규약도 실제 보면 정리하려고 그리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포함사항, 현 시점 요거는 이 포함사항을 제가 빼버린다고 하면 관리규약 준칙의 제정부터 해서 마지막에 되는 여기 열람 복사 요구 들어오면 OK란 요 지문 정도까지 해서 방금 정리했던 그 지문 정도만 정리하고 준칙 포함사항은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지난해 저희가 주택법령에서 이번 20회 시험 대비 새로 신설이 된 공동주택관리법령으로 법리 새로 신설이 되면서 좀 체크하고 보아야 할 지문 내용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음 시험에 좀 확인하고 일단은 관리규약 기본적인 이 부분들 정도까지만 저희가 확인 정리 하나 해 놓으실게요. 자, 그리고 양가로 5번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부분의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여기는 이제 보시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방지입니다. 층간소음.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층간소음 이제 보시면 층간소음은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층간소음이라고 하게 되면 층간소음은 지금 보시면 자, 지문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정도나 발생한 소음 등 층간소음이죠. 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의미는 뭘 포함했냐면 층간이라는 건 위아래층이죠. 위아래층의 소음도 들어가지만 이 층간소음 뭘 포함한다고 그랬냐면 두 번째 줄 시작 지문의 양가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인접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인접한 세대 소음도 포함하나요? 네. 그래서 인접한 세대의 소음. 그럼 여기서 말한 인접한 세대란 건 뭐예요? 위아래층도 문제가 어떻게 돼요? 옆집에 나는 그와 같은 뛰거나 걷는 정도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이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 세대 간의 소음도 저희가 이거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관한 의미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결국은 누구를 중간에 중재자로서 누가 나와야 된가요? 뭐 위아래든 인접세대 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결국은 중재자로서 누가 나와요? 저희가 관리 주체가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문에 동그라미 지문 2번에 2번 잠깐 놔두시고 우측에 동그라미 3번. 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냥 결국은 중재자로서 누가 등장하는가요? 관리주체가. 그 다음에 5번. 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그렇죠? 협조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관리 주체의 손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은 주체는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다는 거면 그거를 외부의 제3의 기관에 그와 같은 조정을 신청해서 해결을 보는데 예를 들어 관련 동그라미 6번 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 신청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저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두 가지 위원회 중에 어느 하나 위원회에다가 그 조정을 신청해서 분쟁을 조정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동그라미 6번하고 7번, 8번 쭉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이제 정리를 해서 마무리 한번 하고자 하는데요. 자, 그러면 층간소음이라는 그러면 층간소음은 뭘 말하죠? 그래서 자, 층간소음의 범위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하게 되면 두 가지 층간소음의 범위를 나누는데 좌측 동그라미 2번에 층간소음의 범위 하게 되면 자, 공동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이다. 그래서 크게 층간소음 종류식의 범위 또는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기억은 지금 직접 충격 소음은 뭔가요? 나와 있는 대로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충격 소음 저희가 니은번 그러면 니은은 지금 뭔가요? 공기 전달 소음이다. 그래서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발생한 소음을 저희가 공기 전달 소음 그래서 층간 소음은 기억과 니은에 따른 저희가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의 두 가지 소음의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은 공동주택에 발생한 소음은 모두를 다 둘로 나눠 적용할 거냐?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층간 소음의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어디에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의 범위에서 뺄 거냐?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나와 있는 대로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은 제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늦은 시간에 화장실을 위층 세대에서 늦은 시간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을 내는 저는 분명히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동택을 잘 지어도. 그래서 저희가 세가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합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와 같은 층간소음의 범위하고 층간소음의 기준은 지금 여기 범위는 두 가지였어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그럼 결국 기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면 이 두 가지 소음에 따라서 그 데시벨이 저희가 몇 데시벨 이하가 될 거냐. 그래서 기역, 니은에 따른 소음에 관한 두 가지 범위에 따른 그 데시벨의 수치가 얼마인지 해서 지문은 정리해 보면 기역. 오직에 층간소음의 기준에 했을 때 이제 보시면 기역번에 직접 충격 소음하게 되면 1분간의 등가소음다. 그래서 1분간의 소음을 측정했을 때 그 1분간에 측정된 소음 중에서 가장 큰 소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간이면 43데시벨 이하가 그리고 43데시벨을 야간이면 38데시벨을
그리고 최고 소음도라는 거 측정했던 수치 중에서 가장 큰 수치가 주간이면 57, 야간이면 52데시벨이란 규정치를 공기 전달이란 건 지금 제가 나와 텔레비전 음향기 사용으로 발생한 소음이라고 해서 여기는 5분간의 등가 소음도 그래서 5분간의 소음 측정을 통해서 나는 데시벨 수치가 주간이면 45, 야간이면 40데시벨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여러분들 보시면 방금 봤던 주체와 위원에 관련한 부분하고 범위와 기준까지 해서 3가지 정도만 정리해 놔두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보면 층간소음 관련된 규정 하나 정리하고 한 장을 넘기면 5절. 5절은 이제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이에요. 관리 분쟁. 자, 공동주택 관리다 보면 분쟁이 발생합니까? 예.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이다. 그러면 1번에 그와 같은 분쟁을 제가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시면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그래서 위원회 명칭은 지금 보면 공동주택에서 명칭은 지금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저희가 분쟁 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서 그 발생된 분쟁을 저희가 조정을 받습니다. 좀 지문이 길죠. 그래서 양가로 1번 그러면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공동택 관리 공동택 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저희가 그럼 이 공동관리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여기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저희가 둡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어디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요. 시군구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거를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위원회는 이제 보면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 관련해서 중앙에 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도에서 여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그리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 2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 명칭은 여러분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두 번째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에 위원회를 둡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꼭 저희가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1번. 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래서 기억, 입주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대표자 자격 선임회의 미임계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따른 그와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을 합니다. 우측 양가리 2번에 업무 관할 중앙지방분쟁조정 업무 관할 한 번에서 1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리을 2번 정리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건 요 2가지 위원회는 보면 저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저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저희가 구성 등에 관한 질문에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하죠. 자, 그러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가요? 저희가 10명 이내, 15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구성은 위원장 일면법 몇 명? 저희가 15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2번. 자, 위원은 공동체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장관 임명 또는 위치가 한다 해서 기역 1급부터 4급까지의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을 소개하는 공무원. 니은.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을 디귿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보면 50명 이내, 이 50명 이내 위원 중 방금 저희가 보고 있는 디귿입니다. 디귿은 지금 방금 봤던 판사, 검사, 변호사 플러스 6년 이상 저희가 재직한 사람인데 그 2번의 세 번째 이 경우 디귿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이상 포함된가요? 3명 이상. 그러니까 디귿에 해당되는 자는 여기는 몇 명 이상 저희가 3명 이상이 포함돼. 즉 15명 이내 위원 중에서 디귿에 해당되는 여기 디귿에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해당되는 6년 이상의 직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 15명 이내 중에 몇 명 이상을 포함시키세요? 3명 이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리을. 공인에게서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 노무사 자격으로서 10년 이상. 미음.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비읍. 그 밖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기역에서 비읍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해서 몇 명? 15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제 구성했네요. 모이세요. 네. 모이세요 하려면 뭐예요?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회의를 열게 한 이 15명 이내 위원 중에서 몇 명이 참석을 해야 개의 회의를 열 거냐? 3번.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분쟁위원회장 회의 열렵니다. 개의. 회의 열려면 구성원 15명 중에 몇 명이 그리고 의결로 효력을 가지려면 이 개의에 해당 요건에 대한 쪽에서 개의를 묻든 의결을 묻든 간에 여기는 요건이 얼마가 돼요? 과반수. 과반수란 건 개의는 15명 이내 중에서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 출석한 인원 중 얼마가 오케이 해야 돼요?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의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그 이야기를 설명하겠고요.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사무 처리 절차와 그 밖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까?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